적과 내통한 첫째 아들 이지순만큼이나 문제가 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 이지영이 왕이 총애하는 궁녀를 협박해 간음해도 왕이 그에게 죄를 주지 못하니 조정과 죄하에서 이를 원통하게 여겼다. 이민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횡포도 끝이 없었던 거예요. 와, 어떻게 왕이. 그런데 횡포가 심해 흉악하기로 소문난 이 이음인의 둘째 아들 이지영과 셋째 아들 이지광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 당시 사람들이 붙은 별명. 바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요 모조리 죽인다면서 쌍칼처럼 난폭하다는 뜻으로 쌍도자, 해석하면 쌍칼이었습니다. 어이구. 정말 이 두 동생이 막무가내였었어요. 그때 셋째 동생을 맡았던 저분은 하정우 씨. 하정우 씨였었고 둘째 동생은 이제 정혜갑 씨였는데 제가 그때 이 동생들을 확 제압을 해서 단속을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가 좀 됩니다. 아 그러면 첫째 우리 네. 이지순 씨는 그런 뭐 비리라든지 네. 뭐 칼을 휘두른다 이런 거 전혀 그런 안 거 했어요? 없었습니다. 오, 네, 그냥 올바른 형이었어요? 올바른 것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뭐 형제들이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아, 하지만 네. 이렇게 동생들처럼 아나무인으로 막 살거나 막 사람들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도 제일 나은 형이네요. 네. 그런데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할 정도로 거침없고 막무가내였던 이음인 일가의 팍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음인의 처 최 씨는 성질이 흉악하고 사나워서 집에 비를 질투하여 때려 죽였으며 노아 간통하였다. 오, 이게 오, 어유 이런 두 부부가 만난 것도 참 신기한 거네요. 진짜 지금. 자, 이 아내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이음인 아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척추. 아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음인이 노를 죽이고 철을 내쫓은 뒤에 양가 여자들 중 얼굴이 예쁜 여자를 많이 데려다가 결혼하고는 다시 버리는 일을 반복하였다. 와. 아 일반 여자들 아이고. 와 이거 기회로 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이음인은 아내와 간통한 남자종 죽이고 아내와는 이혼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여색을 탐하면서 예쁜 여자를 계속 취했다고 하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한마디로 내로남불 이음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요. 저작거리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네요. 용의 자선은 12대로 끝나고 다시 18자가 나타난다. 자, 이건 고려시대 때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도창설의 내용입니다. 아. 해석하면 용의 후손은 12대가 되면 끝난다. 그리고 18자에 10, 8, 8 아들 자. 이 세 글자가 합쳐진 이가 왕이 된다. 한마디로 왕씨 대신 무슨 씨가 왕이 된다? 이씨. 이씨 왕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민이 이씨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네. 그렇죠. 어쩌면 내가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리에 퍼진 도참소를 듣고는요, 천민 출신 이음인이 고려의 왕이 되겠다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와. 권력욕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음인의 입장에서 올라갈 순자는 딱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족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왕이 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이유민이 진짜로 도참서를 믿었던 건가요? 이여민은 천민 출신이고 또 글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여민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려고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허황된 꿈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려의 왕이 되겠다는 허황된 꿈까지 꾸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던 이유민 일가. 자, 그런데요, 황당한 이유 때문에 이유민 일가가 단번에 몰락합니다. 왜요? 이겁니다. 비둘기? 네, 비둘기 왜요? 사건의 시작은 소문난 문제야 이유민의 둘째 아들 이지영이었습니다. 이지영이 명문 무인 가문 출신의 관료 최충수의 이 비둘기에 강탈한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애지중지 키우던 비둘기를 빼앗긴 최충수는 씩씩 때문에 누군가 찾아갑니다. 바로 정사품 장군의 형 최충원이었습니다. 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유민과 아들들 이 나라의 도적 아닙니까? 절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유민 일가를 처단하자는 거였죠. 이 최충원 형제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히 그 비둘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여민과 그 가족들이 너무 횡패를 많이 부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배층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여자까지도 탐했던 사람인데 그 그러니까. 비둘기 강탈하는 거는 그 형제에게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1196년 4월 9일 최충원 형제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날은요, 고려의 왕 명종이 개경의 사찰 보제사로 행차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유민이 병을 핑계로 명종의 행차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유민은요, 자신의 별장에 가서 휴식을 취할 심산이었던 거예요. 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와. 이유민이 별장으로 향한다는 소식 곧장 최충원 형제에게 전해집니다. 최충원과 최충수는요, 급하게 무사들을 이끌고 곧장 이유민의 별장으로 향합니다. 이유민의 별장에 도착한 최충원 형제는요, 가만히 몸을 숨긴 채 딱 한 번의 기회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유민이 별장을 빠져나와 말에 오르던 바로 그 순간 최충과 최충수는 옷소매 속에 감춰둔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이유민이 거침없이 달려들었죠. 먼저 동생 최충수가 비호처럼 달려들 칼을 휘두릅니다. 연이어 최충원의 칼날이 이유민의 목을 베니다. 기골이 장대한 힘의 무사 이유민이 방심하고 있다가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에게 당한 겁니다. 너무 방심했어. 이유민의 머리는 곧장 개경 한복판에 매달립니다. 최충원은요, 이유민을 비롯해 이유민의 세 아들들까지 죽이고요, 단숨에 고려의 집권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유민을 죽이고 새 정권을 잡은 최충원 일가에 의해 고려 왕실의 권위는 더더욱 땅끝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씨 정권은요, 무려 4대에 걸쳐 60년이 넘도록 고려를 장악했거든요. 1170년 정중부 이의방 이곡,
세 사람의 주도로 시작된 무신정변 이후 무려 100년간 무신들이 고려 왕실을 쥐락펴락하게 된 겁니다. 천민에서 권력을 꿈꿨던 이유민을 통해 이 권력에 중독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